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불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이제 이 학습지를 했고, 이제 이거를 보시면 여러 가지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학습지의 차례는 첫 번째로 그룹과 서브그룹에 대해서 배우고, 그 여러 가지 성질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그룹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 사이클릭 그룹과 이제 퍼뮤테이션 그룹, 다이헤드럴 그룹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것이고, 이제 코셋, 그러니까 서브 그룹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코셋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 코셋을 이용해서 라그랑지 띠어럼을 이제 볼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을 모두 이제 정수론에 한번 응용을 해볼 것이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만약 그룹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바로 넘겨도 되시지만, 살짝 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학습지의 경우에는 그룹 디어의 시작부터 라그랑지 정렬까지의 그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은 멘토링 교재를 따로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제 21년도에 그 교재가 저희가 배웠던 내용과 너무 달라져가지고, 저희가 배웠을 때는 그룹의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 정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웠는데,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갈루아 이론 증명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룹의 개념이 이거를 이거로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룹 티어리가 굳이 이 증명에만 쓰인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몇 가지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개념 자체 구성 자체가 그룹의 개념보다는 뭔가 그걸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그게 실용적인 정리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뭔가 보조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필드나 링과 같은 하나의 대수적 구조입니다. 이 대수적 구조라는 게 이제 자연수, 유리수, 실수 이런 집합들이 있죠. 근데 이 집합들 사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성질이 공통적으로 만족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끼리 더하면 자연수가 된다. 뭐 이러한 성질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유리수나 실수에서도 모두 통용되잖아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추상화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냥 임의의 연산,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도 뭐 이러한 성질이 만족하면 과연 어떠한 게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 이를 통해서 자연수나 유리수, 실수를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상화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사실 이러한 집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에서도 관측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의 시메트리,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을 들자면 삼각형의 대칭, 회전, 이러한 모든 변환들을 모아놓은 집합도 또 다른 그룹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집합, 뭐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가 1인 것들의 행렬의 집합도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룹의 경우에는 셋과 연사 두 가지의 요소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셋들이 있으면 이 셋들의 원소가 이 어떠한 셋들의 원소가 이 연산에 대해서 총 4가지 정도의 성질을 만족했을 때 이걸 그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연산은 무엇이냐? 이게 사실 지금 연산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컨저게이시 뭐 이런 거밖에 떠오르진 않잖아요. 사실 그룹에 가면 더 많은 연산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산 자체도 하나의 함수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요하게 알 수 있는 연산의 특징은 여기서는 총 2가지를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항등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의 경우에는 실수 범위 내에서 항등원은 0이고 이제 곱하기의 경우는 1이죠. 이제 이걸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건이 존재합니다. 플러스의 여건, 플러스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이고 이제 곱하기에 대한 여건은
1분 a입니다. 물론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여건이라는 거는 이제 한 원소가 있을 때 이제 여건을 더하면 이제 항등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거를 영원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이미 연산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근데 연산을 이렇게 정의하면 뭔가 어색하죠. 항등원이 있고 여건이 존재한다. 뭐 여러 또 정의가 있겠지만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냐? 근데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연산이라는 게 실수에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트릭스나 시메트리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장이 되면 좀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두는 게 이러한 집합에서 정의된 연산을 보는데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의 최종 목표인 갈루아 이론의 경우에도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 이제 다항식까지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그룹이 아니라 링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그 대사의 연산도 정의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룹을 표기할 때는 이제 집합과 연산 이렇게 두 개를 적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합 G가 그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항등원이 존재해야 돼요. 집합 G에. 예를 들어서 진 같은 경우에는 집합을 임의의 집합, 플러스라 되긴 하죠. 임의의 집합으로 간주했을 때 항등원 근데 이때는 0이 되겠죠. 0이 G에 존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집합의 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에 있는 G에 있는 A와 B라는 두 원소를 갖고 왔을 때 이 원소들끼리 연산한 그 결과물도 G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A의 여건이 G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는 이제 G에 있는 원소들끼리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냥 자연수 집합을 갖고 오면 됩니다. 아니구나. 정수의 집합을 갖고 오면 됩니다. 정수도 0이 정수에 포함되어 있고 그죠? 다 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교환 법칙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환 법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룹을 커뮤테이티브 그룹 혹은 아벨리안 그룹이라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그룹을 정의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셋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 코셋들이 그룹을 파티션 함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라그랑지 디어럼이죠. 이 코셋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있음을 또 보일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이 이제 팩터 그룹이라는 개념이죠.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룹과 서브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군이란 집합 G와 연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공리를 만족할 때 G와 연산을 이제 그룹이라 부르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G에 있는 임의 원소 A, B에 대해서 A와 B를 연산한 결과도 G에 있어야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closure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그냥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합이 연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수 집합을 갖고 오게 되면 이제 이미 M하고 N을 갖고 와도 이건 계속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수 안에 속해 있죠. 이거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는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야 돼요. G에. 근데 이 아이덴티티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Z의 경우에는 이제 0, 네, 이렇게 성질을 만족하죠. 근데 저희가 왜 이걸 두 번 썼느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커뮤테이티브한 성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룹에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써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버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어떠한 원소에 대해서. 이때 인버스의 경우는 이와 같이 이러한 식을 만족할 때 이제 이거를 A의 인버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합법칙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할 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교환법칙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그 그룹의 예시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엄청 나중에 배울 예시 중에 다이헤드랄 그룹이 있는데 이거의 경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런 그룹 프로퍼티를 모두 만족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연산의 클로저, 존재성, 그 다음에 연산의 어소시에이티비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이덴티티와 인버스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조건들만 검토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이런 것이 군이 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으로 아벨리안 그룹을 정의해 볼 건데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군들은 특별히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그룹이 아벨리안인지 판별하는 것도 그룹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 이제 어떠한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과 그 연산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이제 그룹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성질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아이덴티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인버스도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커뮤니티브 성질도 만족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예시들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액티비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그룹이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는 유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버스도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한번 따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덴티티가 유니크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와 이 프라임을 이제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유니크하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는 이 프라임이 성립하겠죠. 왜냐하면 이 프라임 자체가 또 다른 아이덴티티니까. 근데 이도 또 다른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래서 이 프라임이 돼서 결국에는 이와 이 프라임이 서로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덴티티는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버스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만약 인버스가 유니크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론 한 원소 A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러면 다음의 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B는 C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B는 2 곱하기 B죠. 근데 E는 여기서 C, A,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C, A, B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2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B와 C는 같게 되어서 인버스 또한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올 여러 가지 정리들을 증명하는 데 되게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한 원소의 여건에 대한 여건은 자기 자신이다. 다음에 A, B의 인버스는 이러한 순서가 된다.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일일이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증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서브그룹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서브그룹은 서브셋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거의 증명 형태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브그룹 H, 별은 이제 H가 G의 서브그룹이 된다는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는데, 일단 이 H란 집합이 이제 G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H 이거 자체가 그룹 1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모두 G에 속해 있는데 그 H끼리 또 다른 그룹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하고 G가 같지 않다면 이제 H를 프로퍼 서브그룹이라고 합니다. 액티비티는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애초에 각각이 모두 그룹을 이루고 있고 각각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 서브그룹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다 밝히려면 귀찮잖아요. 그죠? 이거는 됐다 쳐도 이걸 또 보이려면 네 가지를 또 다 보여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항등원이 H에 속해야 되겠죠. 그룹이니까. 결합법칙도 성립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벌수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A, B, C 모두 다 H의 원소이자 G의 원소니까 무조건 성립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냥 곱하기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놓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둘이 연산을 했는데 이 연산을 그냥 잠시 생략해가지고 표기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변환시킬 수가 있는데 딱 두 가지 조건으로 압축시킨 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 크라이테리아입니다. 그래서 H가 non-empty 하고 그냥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성질을 만족하면 그냥 H가 G의 서브 그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크라이테리아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이것이 성립한다는 건데 애초에 E가 G에 속해 있으니까 항등원으로 이루어진 집합도 이제 G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 항등원으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군도 하나의 군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함으로 이제 G는 이제 서브 그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연산을 깜빡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위에 걸 쓰면 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논empty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 2고 이게 이 안에 있으니까 끝.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곱하기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액티비티를 풀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사이클릭 그룹과 이제 시메트릭 그룹 추가적으로 이제 다이헤드럴 그룹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약간 아덜 그룹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총 3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이 내용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거예요. 일단 먼저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룹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앞서 알아본 그룹에는 자연수, 실수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해봤자 행렬? 근데 행렬 아니구나. 어쨌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사이클릭 그룹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건 솔직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 유한군을 다룰 때 무조건 한 번은 나오게 되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래서 사이클 그룹이란 일단 만약에 G가 사이클 그룹이라는 거는 어떠한 엘레먼트 G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G의 엘레먼트들이 A의 파워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파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의 n승은 A를 이제 n번 이렇게 곱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제곱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a를 그냥 모든 G의 원소들이 a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냥 사이클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a를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 n승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다음에 a 마이너스 n승 역시 사실은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의 역원이고 그 다음에 a 역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법칙이라고 쓰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이러한 성질들이 모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자면 Z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정수죠.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임의의 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n을 만약에 n이 영수라면 n을 1을 n번 더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죠.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1을 여러 번 연산해서 임의 원소를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음수라면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아까의 표현을 빌리자면 1의 n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이클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모두 다 a의 몇 승, i의 제곱, i의 3승, i의 4승 이렇게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i를 제너레이터로 가진 사이클 그룹입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액티비티에 대한 답이 사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찾은 최소한의 서브그룹을 이제 A라고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사이클 그룹이에요. 이제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표기는 이렇게 할게요. 물론 이제 이 조건을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의의 원소 A를 갖고 와도 이렇게 생긴 서브그룹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서브그룹 정의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n승이 2를 만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요. 사실 정수론에 대입시키면 뭔가 확 와닿는 예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완전 잉여계가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거 정수론 배우셨으면 확실히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건 뭔가 직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념화 시킬 건데 그래서 order of element는 a n승이 2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최소가 가장 키워드예요. 그래서 만약 n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infinite order를 가졌겠죠. 그래서 a의 order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a의 n승 2가 만족하게 된다면 a는 이제 사이클릭 그룹인데 이제 a를 서서히 곱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때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렘마는 이제 모두 a가 이거 같다는 건데 사실 a가 인피니트 올더를 가졌을 땐 살짝 자명하게 볼 수 있고 파이니트 올더를 가졌을 경우에는 a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n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a, n 승리를 만족하니까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제 모든 사이클 그룹은 아벨리안이다.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증명을 무시하시고 a m승 곱하기 a n승을 생각을 해보게 될 건데 물론 이거는 정말 직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다 합치면 n 플러스 n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또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립이 된다. 네. 사실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아벨리안이기도 하고 서브그룹이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로 A를 가지면 생성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처음 그룹 디어리로 가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product of groups를 정의를 해볼 건데 그래서 G1 곱하기 G2는 component wise multiplication, 이 성분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1, B1이 G1의 원소고 A2, B2가 G2의 원소일 때 이제 둘 사이 연산은 이렇게 정의되게 됩니다. 정의를 했을 때 이러한 연산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G1 곱하기 G2가 이제 군이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4개의 공리를 만족함을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액티비티를 풀어보면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게 사이클릭 그룹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는데, 이제 사이클릭 그룹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제너레이터 A를 갖고 있고, 그 A의 A끼리 연산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이클릭 그룹을 일반적인 그룹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룹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A의 A를 제너레이터로 하는 이런 사이클릭 그룹이 G의 이런 서브 그룹이 된다는 이런 사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다이헤드랄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다이헤드랄 그룹은 이제 N각형에서의 그런 시메트리들로 이루어진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룹이 된다면 이제 다음에 4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가 이 그룹에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네, G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시메트리라는 것을 이제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메트리는 총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 뭐 돌리고 대칭시키고 이런 걸 모두 합치면 총 6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2는 그대로 가는 거 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항상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산끼리 여기에 있는 시메트리, 예를 들어서 뭐 H랑 K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이제 시그마랑 타우라고 한다면 이 시그마와 타우를 연산했을 때도 시메트리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하겠죠. 이 두 시메트리도 어쨌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데, 뭐 뒤집고 돌린다고 해도 그게 시메트리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로저도 미약하게 성납함을 볼 수 있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돌리는 거면 그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뒤집는 거면 또 뒤집으면 되고, 인버스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 법칙은 뭐 당연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 그룹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냥 여기 있는 시메트리 그룹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표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러한 시메트리 중에서 어라고 S라는 이 원소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얼과 S의 곱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얼은 n분의 2파이, n각형에서 n분의 2파이면 한 변에 해당하는 것만큼 돌린다는 거겠죠. n분의 2파이만큼의 로테이션을 나타낸 것으로 정의를 하고, S는 중심을 지난 직선, 이 삼각형의 예시를 들면 그냥 이렇게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플렉션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이제 얼과 S에 그렇게 되면 이 시메트리 그룹의 모든 원소는 S와 얼의 지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S, 얼제곱 S 이라는 성질을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그룹의 올더는 그룹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는 건데, 이건 당연히 2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시메트리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D2n이라고 할 거예요.
N각형에서의 시메트리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DEN이라고 하고, 이걸 다이헤드럴 그룹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S와 얼의 지수 형태로 나타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래의 표기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S얼이 R-1 S를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얼과 S에 대해 얼과 S의 오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얼로 만들어진 사이클릭 그룹을 생각해보면 얼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얼의 올더는 n임을 알 수 있고, S도 마찬가지로 S제곱은 2, 그러니까 S의 올더도 2를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얼과 S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DEN을 얼과 S를 하나의 제너레이터로 가지고 대신 위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이런 그룹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 액티비티에서는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DEN이라는 그룹이 아벨리안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렉트 프로덕트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냥 N각형에서의 시메트리를 표현한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배우는 수쓰리의 최종 목표가 갈루와 정리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루와 정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퍼뮤테이션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퍼뮤테이션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끼리 따로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퍼뮤테이션의 정리를 알아보자면, 퍼뮤테이션은 어떠한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그런 바이젝션들의 집합이 바로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자체는 X에서 X로 가는 바이젝션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퍼뮤테이션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시메트리 X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X를 1, 2, 3이라고 한다면 이제 함수를 구성해 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퍼뮤테이션이겠죠. 근데 이 퍼뮤테이션을 모아놓은 이 시메트리 X가 결론적으로 그룹을 만족해요. 이거는 쉽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X에서 X로 가는 바이젝션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은 게 그룹을 이룬다,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퍼뮤테이션을 이제 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퍼뮤테이션 그룹과 다른 그룹 간의 연관성,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퍼뮤테이션을 어떠한 노테이션으로 이용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메트리 X를 여기서 만약에 X의 원소가 죄송합니다. X의 원소 개수가 n개일 때 시메트리 X는 SN승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걸 시메트리 그룹 of degree n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의 원소 개수만이 상관이 있는 거지 X의 원소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 그룹에 대해서 세 가지 특정한 예를 살펴보게 됐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사이클릭 그룹입니다. 사이클릭 그룹은 이제 CN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때 CN은 일정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원소 G에 대해서 이거로 만들어지는 시메트리 그룹은 또 G의 서브 그룹이 된다, 이에 만족하고요. 이제 다이헤드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symmetry of an polygon 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얼과 S라는 그런 제너레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퍼뮤테이션은 이제 bijection from X to X,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끼리 또 하나의 그룹을 이루며 시메트리 X라고 표현한다. 만약에 X의 원소 개수가 n이면 시메트리 X는 SN으로 표기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갈로아 정리해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룹 자체에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solvable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개념과 연관되어서 갈로아 정리에서 등장할 거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셋과 라그랑주 띠어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띠오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리 중 하나로서 라그랑주 띠어럼은 코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증명하는 그런 띠어럼입니다. 그래서 코셋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가 G의 서브그룹이라고 하고 A가 G에 속해 있을 때 이제 각 H의 서브그룹 H의 앞에 A를 곱해서 A를 연산하여 쓴 거를 이제 AH라고 나타내고 이를 left coset of H,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H에 있는 원소에다가 오른쪽에 A를 연산해 준 꼴을 right coset of H, 그래서 두 가지 코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수수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right coset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 학습지에서는 left coset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그룹의 원소를 곱한 꼴로 저희가 코셋을 정의를 하고요. 이 left coset과 right coset의 개념은 노멀 서브그룹을 정의하는 데 밑바탕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레프트 코셋과 라이트 코셋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그 서브그룹을 이제 노멀 서브그룹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Z, 그러니까 Z의 3의 배수인 정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서브그룹은 Z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이런 경우 레프트 코셋은 Z의 원소 중 3개를 골라서 0, 1, 2를 골랐을 때 0 더하기 3Z, 3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겠죠. 1 더하기 3Z,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정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 2 플러스 3Z,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를 모아놓은 집합이 3개, 이렇게 3개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4 더하기 3Z는 1 더하기 3Z랑 일치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총 3개의 서로 다른 레프트 코셋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그랑주의 정리를 한번 스테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G가 이제 파이나이트 그룹,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그런 그룹이라고 하고 H가 이 G의 서브그룹이라고 했을 때 H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를 나눈다는 정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G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고 했을 때 H의 원소의 개수는 1개, 2개, 4개 혹은 8개, 그 4개 중 하나로만 이제 정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정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코셋을 들고 오는데 서브그룹부터 생성되는 여러 개의 코셋들로 파티션을 해서 그룹을 쪼갤 수 있다. 에서 저희가 이 정리를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0 더하기 3Z, 1 더하기 3Z, 2 더하기 3Z를 이렇게 3개로 분할을 하였죠. 거기서 이제 그래서 0 더하기 3Z가 나머지가 0이 되는 집합, 1이 되는 집합, 1 더하기 3Z가 1이 되는 집합, 2 더하기 3Z가 2가 되는 집합, 이 세 가지 집합의 세 가지 그룹의 형태로 파티션 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모든 정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모든 정수가 이 셋 중에 단 하나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를 파티션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라그랑주 띠어럼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 원소의 개수가 약배수 관계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코셋들이 레프트 코셋 혹은 라이트 코셋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룹을 파티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증명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코셋들이 G를 파티션함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레프트 코셋이란 개념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A와 B가 있을 때 네, 이렇게 A와 B 이런 릴레이션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하는 조건은 A와 A가 서로 릴레이션을 가지는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A와 B가 릴레이션을 가질 때 이제 B와 A가 릴레이션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A와 B가 릴레이션을 가지고 B와 C가 릴레이션을 가질 때 A와 C가 릴레이션을 가지면 이퀴밸런스 저희가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을. 그래서 이 릴레이션에 대해서 파티션이 성립함을 저희가 직접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티션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잘 생각해 보아서 직접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임을 보여서 이제 파티션 한다 그것이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티션 한다는 걸 보인 후 둘째로 H의 모든 레프트 코셋 물론 라이트 코셋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레프트 코셋이 H와 같은 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증명을 할 거냐 H와 AH 사이의 바이젝션을 저희가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집합 레프트 코셋을 정의할 때 사용한 FH, AH를 함수로서 FH는 AH를 고려함으로써 증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H의 모든 레프트 코셋의 크기가 같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3이라고 합시다. H의 모든 레프트 코셋의 크기가 3인데 그런 레프트 코셋이 서로 다른 세 종류가 있으면은 3 곱하기 3은 9 G를 파티션하니까 G의 원소의 개수는 9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3이 9의 약수가 된다. 이로부터 라그랑주 띠어럼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코세트의 올더가 서브그룹의 올더와 같죠. 네, 코세트 올더가 서브그룹의 올더가 같음을 이용하면 인덱스 역시 well defined 된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무엇이냐? 인덱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교과서에는 이 정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G 이 기호를 H의 인덱스 넘버라고 부릅니다. 또는 G 안에 코셋의 서로 다른 코셋의 개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AH는 BH다. 그리고 이것과 B 인버스 A는 H에 속한다는 것이 이제 동치라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이로부터 코셋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걸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B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A와 B의 관계는 이제 B와 B 인버스 A가 H에 속하는 관계. B 인버스 A가 H에 속하면 A와 B의 릴레이션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레프트 코셋이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까 릴레이션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기 위한 reflexivity, symmetry, transivity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보여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되는 것에서 G를 파티션한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혹은 G를 파티션하는 거에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됨을 그냥 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가지를 모두 보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다음 띠어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은 부분,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파티션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릴레이션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on A라고 했을 때 이퀴밸런스 클래스는 이퀴밸런스 클래스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하나 릴레이션을 가지는 같은 것들을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릴레이션에 대한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이제 A의 파티션을 나타낸다. 파티션한다 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그랑주 정리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제가 하겠느냐 상당히 강력한 정리처럼 보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G의 오더가 8일 때 그 서브그룹의 오더는 1, 2, 4, 8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가 finite 그룹이라고 하고 A가 G에 속해 있으면은 order A가 뭐였냐 하면은 이제 A를 여러 번 연산했을 때 A를 n번 연산했을 때 이제 E가 된 항등원이 되는 그런 최소의 자연수 n을 제가 order A라고 했죠. order A가 무조건 G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A 제곱, A 세제곱 그런 식으로 해서 A n-1까지 n이 오더라고 했을 때 A 그렇게 정의되는 서브그룹이 그렇게 정의되는 그룹이 항상 G의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A가 G에 속할 때 그래서 무조건 이 오더 A가 그리고 그 서브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오더 A잖아요. A와 같기 때문에 A부터 A n-1까지 A0부터 A n-1까지니까 A0를 2라고 했을 때 A부터 AN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N개, 즉 올더 A개 있는데 그게 G의 이제 약수가 된다. 라고 이제 라그랑 정리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어떤 그룹 G가 오더가 16이라고 했을 때 어떤 G에 속하는 원소 A는 A의 오더는 1, 2, 4, 8, 16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groups of prime order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groups of prime order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소수만큼의 원소 개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룹의 이 어떤 이제 그룹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소수개 7개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룹부터 나올 수 있는 서브 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1개 또는 7개가 된다는 걸 이제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이클릭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제너레이터는 이제 non identity element가 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나이트 그룹에 제가 서브 그룹의 크기를 제가 쉽게 특정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다, 또는 이제 분류를 저희가 해서 모두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라그랑주 띠어럼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D10,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배운 다이헤드럴 구조의 이제 모든 서브 그룹을 이제 라그랑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보라는 그런 예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더가 4인 모든 그룹의 구조. 저희가 나중 가면은 오더가 6인 모든 그룹의 구조, 혹은 오더가 8인 모든 그룹의 구조, 그런 걸 다룰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라그랑주 띠어럼으로는 오더가 4인 모든 그룹의 구조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라고 하면 이제 아이소모픽하지 않은 이제 어떤 것들을 아이소모픽하지 않은 것들의 종류가 뭐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나타냅니다. 오더가 4인 그룹은 무한히 많으니까요. 라그랑주 정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를 넘버 티오리, 여러분들이 1, 2주차에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1, 2주차에 배운 넘버 티오리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넘버 티오리에 저희가 라그랑주 정리 혹은 지금까지 배운 그룹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그 1, 2주차의 그룹 넘버 티오리를 저희가 기초정수련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꽤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UN이라는 그룹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이 무엇이냐? 이제 N이라는 게 있는데, N이라는 자연수가 있는데 N과 서로소인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N이 4라고 하면은 이제 1, 3, 5, 7 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겠죠. 홀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 A와 B는 AB 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하 중 N과 서로소인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U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성질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데, UN은 모드 N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이 된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의 이제 웰디파인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3이라는 그런 원소가 집합 안에 있는데, 3이 모드 N으로 했을 때 항상 그 3이랑 4랑 곱했을 때 모드 N으로 했을 때 한 가지 값만 나올 수 있게끔, 그 웰디파인드는 이제 뭐 모드 N으로 나머지니까 이제 다 자명하고 closure, identity, inverse 이 세 가지가 있고, 이제 associativity, commutativity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UN을 이제 저희가 세스 중 하나로 쓴 거고, 그 셋에 대한 연산, 그러니까 group under multiplication, 모드 N을 연산으로 잡았을 때 이제 그룹이 됨을, 그룹의 공리들을 저희가 모두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결과를 이제 바라보도록 할 건데, 이제 오일러와 그러니까 페르마의 정리, 소정리가 있고, 그로부터 더 일반화된 꼴인 오일러의 정리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가 N과 서로소일 때 A의 이제 N의 파이 N의 정의에 대해서는, 파이 N은 이제 여러분 배웠겠지만 N 이하의 자연수 중 N과 서로소인 것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A의 파이 N승은 모두 N으로 나왔을 때 이제 나머지가 항상 1이 된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P가, 그러니까 이 P가 소수라고 했을 때는 A의 P-1승 1이 되면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일러 P가 P-1이 됩니다. 왜냐하면 P 이하의 자연수 중 P와 서로소인 것의 개수는 이제 1부터 P-1까지니까 P-1이 되죠. 그래서 A의 P-1승이 모두 P에서 1과 합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는 그 기초정수론적인 방법으로도 증명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정의한 UN이란 셋, 혹은 이제 아까 성질로서 증명을 한 그룹 언더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에 적용시켰을 때 UN이 그룹이 된다. 그 그룹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N이 서로소이므로 이 A라는 게
UN에 속한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UN의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A의 오더가 UN의 오더를 나누겠죠. 이는 저희가 이 사실부터 도출이 되죠. 라그랑주 정리의 따름 정리, 렘마 따름 정리로서. 그래서 이게 파이 n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오더라는 게 파이 n을 나눈다는 얘기죠. 왜냐면 파이 n이 이제 UN이라는 그룹의 오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A를 파이 n번만큼 곱하면 1과 같아진다 라는 거죠. 모드 n에서. 당연하죠. 1이 왜냐하면 UN의 항등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A의 그러니까 어떤 오더가 이제 A인 그런 원소에 대해서 어떤 A인 원소에 대해서 A의 배수인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원소의 비제곱을 하면은 그 원소의 비제곱을 하면 이제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x에 a승을 했을 때 2가 되는데 거기다가 자연수승을 더해서 2의 자연수승을 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a의 파이 n승은 모두 n에서 1과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이 소수이면은 파이 n은 n-1이면 제가 당연하죠. 네. 그래서 2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론의 중요한 정리 중 하나인데 이제 정수론의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정리 중 하나인 오일러 페르마 정리가 이제 그룹 디오리부터 증명이 될 수 있다. 정확히는 그룹 디오리의 라그랑주 디어럼으로부터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두 학문을 연결시켜주는 분명히 다리가 된다. 본론이 이런 부분에서 쓰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겠죠. 그래서 정수론적으로 해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아래를 보시면은 연습 문제를 저희가 20개 정도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그룹 디어리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20개 정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거나 모르겠는 문제가 있으면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반드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디오리 학습지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